안녕하십니까. 정견TV의 정천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둘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중국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중국은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 복귀했다. 이런 것이 제목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중국이 그동안의 개혁 개방으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뭐 몇십 년간, 30년간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78년부터 해서 1년의 경제 성장이 무려 6%에서 7% 이내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경제가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주의 국가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고 또 시장 경제 원리를 받아들이니까 중국이 이제 경제가 발전해서 보통 경제가 발전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화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됐죠.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 민주화가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경제 발전을 많이 시켜서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니까 이제 민주화 요구가 거세가지고는 그래서 결국은 민주주의로 이렇게 전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와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갖다가 동시에 이룬, 동시는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이룬 그런 모범적인 국가라고 보는데 이제 중국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낙관적인 견해가 있었고 그래서 미국을 많이 도와줬어요. 중국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좀 경제가 발전해서 좀 커가지고 우리들도 민주화되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국무부에서 나라를 이렇게 이제 규정하는데 나라마다 특징으로 규정을 하는데 중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중국은 원래 전체주의 국가였지만은 이제 경제도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로 개선이 돼서 앞으로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중국을 권위주의 국가로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권위주의 국가가 거기 전체주의 국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리마인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 세계적으로 정치 체제를 분류할 때 이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크게 나눠서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장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아니지만은 권위주의 체제. 이 권위주의 체제는 독재를 하고 있지만은 정치적으로만 반대 안 하면은 사람들의 생활을 그래도 놔두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주의 체제가 있고 그런 체제들이 이제 옛날에 무슨 뭐 한국이나 뭐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여러 나라에서 그런 권위주의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자유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다른 데는 다 괜찮았고 정치적으로 반대만 안 하면 그냥 놔두는 독재는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체제가 이제 권위주의 체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전체주의 체제라는 게 있죠. 전체주의는 물론 민주주의는 아니고 그 다음에 권위주의도 아니고 권위주의보다도 아주 엄청난 독재를 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전체주의 독재 체제인데 전체주의 체제는 이제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은 히틀러 독일의 그 제3제국 히틀러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의 스탈린 체제 그런 체제를 이제 전체주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고 상당히 그걸 학술적으로 처음 시작한 사람은 이제 한나 아렌트라고 20세기 최고의 정치학자라고 평가받는 그런 한나 아렌트가 그런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여자인데 아주 굉장히 그렇게 그 사람의 그분의 저서가 아주 많이 나왔고 많이 호평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나 아렌트 학회라는 것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물론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전체주의의 기원을 썼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미국에 카터 대통령 때인가요? 그 저기 거기 보좌관을 안보 보좌관을 했던 브레진스키라는 지비근류 브레진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한두 번 왔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학자죠. 아주 학자고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쓴 책 중에서 전체주의 관해서 유명한 책이 브레진스키 교수의 책입니다. 그 책의 이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무슨 전체주의의 6가지 특징을 잘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보면은 전체주의는 6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유일 이데올로기.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이데올로기가 딱 하나예요. 다른 사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정교고 뭐고 다른 사상은 인정하지 않고, 다만 이제 어떤 거는 이제 뭐 저기 하나의 그 데코레이션으로 하나의 그 그냥 부수적으로 이렇게 한두 가지 인정하는 경우는 있는데, 일단은 공식 이데올로기는 딱 하나, 다른 이데올로기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유일 정당. 공식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든 그런 당이 있습니다. 그 당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해요. 당이 지배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당, 또 이제 스탈린의 공산당, 그런 것이 이제 당이 있어가지고, 또 중국의 공산당, 그런 당이, 북한의 노동당, 그런 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당이 지배하는 그런 이제 당의 지배, 유일당의 지배, 그 다음에 이제 경찰 통제, 경찰의 테러가 아주 중요하죠. 경찰이 테러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경찰 테러가 있죠. 테러가 있는데, 그런 테러가 뭐가 다르냐면은, 이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반대자만 테러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테러하는데, 이제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적 반대자에게만 테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잠재적인 반대자, 현재 나타나지 않았어도 저 사람 사상도 좀 이상하고 저 사람 가만 놔두면 반항하겠어, 이렇게 이제 잠재적 위험이 있는 사람은 테러를 합니다. 또 이제 본보기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테러를 해서 죽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그 경찰 테러가 아주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스컴 통제. 그러니까는 당과 이데올로기, 유일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이제 경찰 테러, 매스컴 통제,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통제, 그리고 무장력의 독점, 군과 같은 무장력을 가지고 딴 사람이 전혀 건드리지 못하게 무장력을, 물론 다른 나라도 군대가 있는데 그거를 당이 완전히 통제해요. 군대도 당이 통제입니다.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나 히틀러 같은 체제, 전체주의 체제의 6가지 특징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통제 경제, 지시 경제, 그런 것인데,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그런 경제만 이제 자유화시키기 때문에 경제에서 약간의 말하자면 약간의 그 여유가 있었어요. 경제는 자유화해서 시장 경제를 하니까 이제 딴 것도 타고 자유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죠. 그래서 현재도 경제도 국가 기업이죠, 전부 다. 웬만한 것은 다 국가가 소유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라 하더라도 자유주가의 기업과는 아주 다른 그런 당이 통제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6가지 종류의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점차 변할 거로 봤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6가지 특징이 중국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거죠. 중국이 어떻습니까? 중국의 우선 이데올로기,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가 그것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당의 헌장에
중국 공산당은 막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과 그다음에 어떤 지도자의 뭐 이론인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도하는 그러한 정당이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데올로기가. 그래서 그 외의 이데올로기는 용인되지 않는 그런 이제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데올로기도 전체주의의 6가지 특징에서 이데올로기가 우선 맞잖아요. 중국이 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유일 정당의 그런 통제, 유일 정당의 모든 통제. 그것도 또 중국도 그렇단 말이죠. 중국 공산당 외에는 다른 당이 그 권력을 잡을 수 없어요. 물론 그냥 명칭으로 뭐랍니까 데코레이션 그 장식을 하기 위해서 몇 개 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 다 공산당의 다 수족들이고 실제로는 당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다당제가 아닌 일당 독재의 국가라는 것이 중국이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당의 통제는 아주 변할 수 없어요. 덩샤오평도 그 개혁 개방을 하면서 자꾸 자유화가 되려고 그러니까 그런 명백한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딴 건 경제 개발도 하고 사상 개방도 하고 다 하지만은 몇 가지 원칙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공산당 지배, 막스 레닌 모택동 사상 이런 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경제가 그렇게 발전해도 이제 발전하니까 오히려 이제 자신이 생기니까 이제는 다시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 테러 이것은 뭐 중국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테러하고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810 사람들은 뭐 그냥 잡히면은 가서 어떻게 재판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육체를 해부해서 신체를 갖다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그런 장기 매매 파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런 것이 이제 미국 의회에서도 문제가 돼서 810에 대한 그 결의안도 미국에서 발표됐고, 그런 이제 810을 하다가 걸리면은 그냥 가차없이 처벌하고 장기 매매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인권이 없어요. 개인 인권은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인권은 민족의 인권, 국가의 인권, 예를 들어서 개인 인권 얘기하면은 국가가 말이죠. 국가가 다 망할 폈는데 개인 인권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는 이제 개인 인권은 그 존재가 없는 그런 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로서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 통제는 물론이고요. 완전히 심지어 인터넷도 통제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모든 것이 거기서 잘못되면 걸려서 안 나가요. 구글도 전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철저히 감시하는 그러한 매스컴 통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런 통제 정책을 군대가 또 많이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당이 군대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에서 군대는 우리나라 같으면 국군 아니면 국군이죠. 군대는 나라의 군대죠.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는 군대가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예요. 당의 군대. 당이 전부 컨트롤하고 있어요. 당의 세포를 파견해서 당이 군대를 컨트롤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춰보면은 현재 중국의 그 정치 체제는 자유주의 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이제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공산주의 체제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다. 이런 것을 이제 할 수 있고, 특히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 되면서 시진핑이 권력을 잡으면서 이러한 전체주의적인 통제는 아주 확실히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시진핑이 와가지고, 시진핑이 2011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2년에 당주석을 받고 이랬는데, 계속 권력을 강화하면서 뭘 가지고 권력을 강화하냐면은,
반부패 정책으로 권력을 강화해가지고는 이제 정적으로 소탕하는 것을 부패 척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박수를 받았죠. 왜냐면 중국의 부패가 너무 강하니까, 왜냐면 한 당이 수십 년을 집권하니까 그 견제 세력이 없으니까 그냥 부패를 맘대로 하는 거죠. 당 간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부패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부패를 척결한다니까 굉장히 박수를 받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정적으로 소탕하는 그런 부패 척결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대 19대 당을 이제 대여를 할 때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의 사상, 자기 시진핑의 자기의 사상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사상을 그냥 사상으로 갖다 붙였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중국에서는 지도자들이 올 때마다 그 자기의 사상을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제 막스주의 모택동 사상 두 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덩샤오평이 오면서 덩샤오평이 또 그 개혁개방 사상이 나라를 바꿔놨으니까 덩샤오평의 개혁개방 사상은 이제 덩샤오평이 이론이라고 붙였어요. 이론. 왜냐하면은 공산주의국에서 제일 높은 것이 이즘이에요. 뭐 주의.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가 첫 번째 나오고, 왜냐하면 주의가 철학의 최고인데 철학 중에서 막스 레닌주의 철학이 가장 좋은 철학이고 유일한 철학이고 나머지는 다 허상이다. 이러고 이제 막스 레닌주의를 최고의 철학으로 삼으니까, 그래서 막스 레닌 주의를 이제 제일 첫째로 삼고, 그다음에 이제 마오쩌둥 사상이죠. 그다음에 사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마오쩌둥 사상,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마오쩌둥 사상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덩샤오평 이론인데 사상이라는 말을 안 붙였어요. 왜냐면 마오쩌둥한테 그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선대한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론으로 이제 자기를 낮추고, 그런데 그리고 그 후에도 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장점인데 이제 3개 대표 이론이라는 걸 세웠죠. 그 사람은 3개 대표 이론도 그 당정에 들어갔는데, 그 3개 대표 이론을 사상으로 한 거로 이론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진타오도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후진타오 있을 때. 그래서 과학적 발전관을 또 주의라고도 안 그러고 사상이라고도 안 그러고 자기는 그냥 발전관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것도 당장에다 표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시진핑이 들어와가지고는 자기는 사상이라고 붙였어요. 사상은 모택동과 같은 레벨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덩샤오평보다도 자기가 위대하다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덩샤오평은 겸손하게 이론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걸 뛰어넘어서 마오쩌둥과 같은 레벨의 사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또 시인중은 또 연설할 때도 개혁 가방을 갖다가 마오쩌둥으로부터 시작된 거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혁 가방은 덩샤오평이 한 것이지 마오쩌둥은 얼마나 그 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까? 뭐 대약진 운동 한다고 그러도 막 그래가지고 북한의 천리명 운동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고, 또 그다음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기가 권력에서 소외될 것 같으니까 또 문화혁명을 일으켜가지고는 중국 경제와 중국의 문화를 진짜 후퇴시킨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본받아서 지금 자기가 그렇게 마오쩌둥을 크게 높이고 그렇게 자기 또 사상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그런 걸 봐서 이제 그렇게 완전히 이제 전체주의 독재 체제의 완전히 틀을 시진핑이 와서 이제 굳건히 잡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군사력도 많이 늘려가지고는 그 항공모함도 건조하고 그런 수많은 일을 해서 국민들한테 좀 돈을 좀 쓰면은 중국 국민들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그렇게 국가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민들은 겨우 지금 GDP가 만불, GDP의 개인당 소득이 만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거대하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인구가 거대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합치니까 중국의 GDP가 지금 미국과 비교하면은 미국이 21조입니다. 21조고 세계 1위고 21조 달러. 그리고 중국은 그 13조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상당히 아직 격차가 많죠. 그런데 중국 예찬론자들은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명목상의 GDP는 중국이 훨씬 낮지만은 실질상의 그 GDP 구매력으로 보는 중국이 훨씬 벌써 이미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 그렇게 막 선전하고 있어요. GDP는 구매력은 뭡니까? 똑같은 돈을 가지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이 달러보다 오히려 중국 돈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구매력으로 비교할 때는 중국이 벌써 미국을 앞질렀다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어폐가 있죠. 네. 그래서 중국을 너무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물론 GDP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또 하나 비교할 것은 뭐냐면은 국가가 강대하고 그 정말 G2까지 위치에 달달하려면은 그 요새는 그렇게 뭐 등치만 크다 그래도 G2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2라고 그 말을 붙여준 것이 바로 오바마하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클린턴이 국무장관 할 때 여자 클린턴이 그래서 미국한테 집권 나자마자 이제 중국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은 G2다. 그렇게 해서 G2가 된 겁니다. 실제로 G2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경제는 좀 올라갔지만은 국민들이 못 사는데 무슨 G2예요. 국민들이 G이지요. 근데 미국은 국민의 그 개인당 GDP로 말할 때는 개인당 퍼캐피타 인컴 개인당 소득으로 말할 때는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1등 못 해요. 미국이지만 미국은 6만 불인데 1등은 못 되고 1등은 룩셈부르크가 1등이더라고요. 그런 조그만 나라 선거에 조그만 나라들 쭉 스위스 이런 나라에 1, 2등 하고 있어요. 미국은 7등이에요. 7등. 근데 중국은 몇 등이냐? 65등에 65등. 이거는 IMF나 월드뱅크나 또 유엔의 통계나 비슷해요.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러니까는 세계의 국민이 사는 수준이 그 65등밖에 안 되는 나라가 무슨 G2가 됩니까? 이것은 중국을 과대평가하고, 근데 중국이 그 원래 옛날부터 좀 말하자면 그 과장이 심하죠. 뭐 이태백의 시도 백발삼천적이라고 그런 시가 있지만은 과장이 심해서 자기를 자꾸 말하자면 이 붕붕 뛰어가지고 저렇게 만든 것이죠. 사실은 중국은 허약한 나라입니다. 허약한 나라예요. 등치만 컸지 그 국내 문제가 아주 많이 있어요. 국내 문제.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이 그래도 매년 얼마가 늘어나니까 그래도 국민이 참고 사는 것이지 만일에 경제 성장이 떨어지게 되면은 국민이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국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고 중국이 상당히 큰 문제에 봉착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평가고 이제 특히 미국이 이걸 일으킨 것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원래 대통령 되기 전에부터도 한 10년 전부터도 조금씩 대통령 출마를 말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트럼프 전략의 신 트럼프라는 책을 그때 썼었는데 그렇게 이제 트럼프가 그때부터 초기부터 정치의 뜻이 있을 때부터도 계속 중국하고 일본을 쳤습니다. 우리 미국이 그동안은 세계 제일이었는데 밤낮 협상하면 중국한테 지고 일본한테 져서 일본 물품이 그냥 미국 시장에 휩쓸고 대신 미국 시에 무슨 자동차 그런 건 일본에서 볼 수가 없다. 중국은 계속 자기들한테 물건만 사라 그러고 미국 물건은 안 사고 또 그 지적 재산권을 도둑질해 가지고는 뺏겨 가지고는 경제 발전하고 또 이렇게 침투해서 그냥 뺏기는 것도 아니고 스파이를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당하다. 중국을 반드시 내가 손보겠다 이렇게 초기부터 얘기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성격이
자기가 말한 것을 바꾸지 않아요. 옛날에 10년 전에 한 말이나 지금 말이나 거의 비슷해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서 이제 지금 자기가 짓고 난 다음에 4년이 채 못 됐지만 그 안에 벌써 일본은 완전히 길들였잖아요. 일본 아베는 완전히 지금 그 트럼프한테 그냥 납작 엎드렸죠. 왜냐하면 미국이 보복을 하면은 일본이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에 한번 까불다가 좀 되다가 이 미국이 딱 그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하면 일본이 뭐 그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그 오랜 동안의 경제가 침체한 것이 바로 미국이 일본을 견제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를 보니까 너무 강력하고 진짜 이건 인물이니까 아베 수상이 이제 쩔쩔매고 일본이 이제 미국의 납작 기울이는 게서 미국은 일본을 길들일 사람은 미국입니다. 그 미국의 아베 아주 우리 저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잘 길들이고 있죠. 그리고 중국도 트럼프가 이제 지난번에 뭐 무역 그 관세 불가하고 그런 걸로 몇 번 하니까 한 2번 왔다 갔다 하니까 미국이 중국이 금방 그렇게 된 상태에 들었어요. 중국이 이제 굉장히 지금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미국이 가만 안 두니까요. 도전하려는 건 미국은 자기한테 도전하는 건 가만 안 두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 크다고 해서 너무 쪼르는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큰 나라 아니에요. 덩치가 컸지 내용상으로는 허점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상대하는 것은 그 트럼프 같이 또는 다른 나라 옛날에 그 옛날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 베트남도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한테 당당히 맞섰어요. 중국하고 전쟁까지 벌였잖아요. 베트남 전쟁 때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도 중국이 좀 자기한테 뭐 잘못하니까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1978년 9년 그때죠. 전쟁해가지고는 그 중국을 꼼짝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한테 대해서 큰소리 치잖아요. 우리는 왜 그리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옛날에 4대주의로 중국에 쫄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현대판 4대주의로 중국에 미래와서 기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각성을 하고 국민들이 각성해서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중국한테 꼼짝 못하고 이러는 정치인들, 중국에 조공바치기 그 정신없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힘으로 갈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그 공산 그 전체주의 독재가 부활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